네, 쏟아지는 뉴스 속 진짜 뉴스의 밑줄을 그어보는 시간입니다. 냉정하고 공평하게 그 생각을 해볼 지점엔 별표도 좀 그려보고요. 자, 뉴스를 보는 또 다른 시선, 박원석의 밑줄.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첫 번째 뉴스. 자, 꼬여가는 단일화 오세훈 안철수 후보 얘기해봐야겠습니다. 어제 그 80분간 TV 토론회 했는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이 후보 단일화 TV 토론을 한 번만 하기로 합의를 한 예, 거죠. 딱 한 번이죠. 예, 그 점이 좀 아쉽긴 한데요. 예, 어제 80분간 지켜봤는데 누가 토론을 잘하느냐가 누가 시장을 잘하느냐의 척도는 아닙니다. 네, 다만 이제 토론에서 오간 쟁점이나 내용을 지켜봤을 때 상대적으로 오세훈 후보의 어떤 관록과 경험 예, 이런 것들이 안철수 후보에 비해서는 좀 더 준비된 듯한 그런 인상을 줬던 게 아닌가 싶고요. 예, 공이 아쉬웠던 점은 이번 서울시장 토론회에서 좀 꼭 나왔으면 유권자들이 계속 들었으면 하는 얘기들이 충분히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예.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서민경제, 민생경제 굉장히 어려운데 국회에서 손실보상법이나 이런 것들이 논의되다가 지금 중단된 상황이에요. 예, 예. 근데 이 광역자치단체장, 특히 서울시장이 되면 가장 먼저 맞닥뜨리게 될 현안이 이 코로나 문제입니다. 방역 문제와 더불어서 침체된 이 민생 경제를 어떻게 살리느냐. 근데 그에 대해서는 토론 내내 두 후보로부터 어떤 얘기도 제가 듣지를 못해서 예. 그런 점 굉장히 아쉬웠고 또 이번 선거의 발생 원인으로 돌아가 보면 광역자치단체장의 성폭력 아니었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더 이 평등한 그리고 이런 성폭력이 없는 서울시를 만들기에 대한 의지나 비전 같은 것들도 기대를 했는데 그런 얘기도 전혀 나오지 않았고 또 최근에 LH 투기 직원들의 투기로 인해서 신도시 투기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서울도 그건 뭐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투기 문제나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그냥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책임론 말고 조금 더 근원적이고 대안적인 해법 이런 것들을 기대했는데 그런 내용들은 토론회에서 좀 나오지 않아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뭐 어제 보면은 안철수 후보가 또 이 TV 토론 전에 또 뭐 네네. 선거 후에 합당 얘기를 꺼내기도 했었고. 네네. 뭐 근데 또 뭐 오세훈 후보는 또 이것도 뭐 그럼 선거 전에 입당하라 이런 얘기도 했었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그 TV 토론회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네네. 또 그 양측의 그 단일화 하는 그 협상장이 네네. 또 밤 한 10시까지 이어졌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나온 게 없습니다 보니까 오늘 오전에 또 8시 반에 다시 시작한다고 하고 만약에 이거 뭐 협의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패하면은 뭐 양 후보 다 타격을 받겠죠.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3파전으로 간다 이런 양상이 되면 네. 이게 이번 재보궐선거 서울시장 이 야권의 승리 가능성 그만큼 줄어들겠죠.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이번 선거에서 타격만이 아니고 두 후보자의 그 이미지나 혹은 정치 활동에도 심대한 타격이 될 거기 때문에 아마 서로 이 단일화 협상장에서 협상을 깨기는 좀 어려울 걸로 보여요. 예.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든지 단일화는 될 걸로 보이는데 예. 근데 이제 단일화 과정이 좀 매끄럽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좀 없어야 이게 지지자들이 화학적으로 결합이 돼서 선거에서 더 큰 시너지를 낼 텐데 이 과정에서 좀 파열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단일화를 하더라도 그 온전한 네. 어떤 이 화학적 결합 이런 것들이 어려워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아마 지금 뭐 단일화에 꽤 진통이 있는 걸로 보이고 진통이 크면 클수록 이게 본선에 가서 과연 이 야권 지지층의 표를 모두 흡수하는 그런 단일화가 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생기는 상황이 아닌가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밑줄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그 대통령과 부동산. 자, 이거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 부동산 적폐청산 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적폐란 말을 이제 부동산에 올린 건데 이게 왜 이렇게 했다고 보십니까? 적폐 표현. 일단 어제 사과를 하셨어요. 대국민 사과. 예. 예. 저는 뭐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대통령께서 사과하신 거는 네. 잘하셨다 이렇게 보고요. 예. 이 부동산 지금 투기 문제가 이 정부에서만 일어난 일은 아마도 아닐 겁니다. 이게 아주 오래된 어떤 이 병폐이고 예. 또 부패일 텐데 대통령께서도 이제 그 점을 한편으로 의식하면서 또 현 정부 책임론으로만 이게 가는 것에 대한 경계심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정부 들어와서 사용하기 시작했던 그런 적폐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저는 이 사안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발본색원 이런 표현을 많이 하셨어요. 청와대 대통령께서도. 네. 발본색원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시기에 제한을 두지 않고 또 그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고 예. 그리고 지역에 제한을 두지 않고 투기가 발생했을 개연성이 있는 모든 시기, 모든 대상, 모든 지역에 대해서 근본적인 수사를 해서 뿌리를 뽑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때문에 이게 이제 정치적 이 책임 공방으로만 이 사안을 정쟁으로만 대하게 되면 오히려 그걸 정쟁화시키는 정치 세력이 저는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예. 그래서 지금 여당이나 정부나 청와대 같은 경우에도 적폐 청산을 정말 하려면 우리 안의 적폐부터 근본적으로 들춰내겠다. 네. 그리고 그걸 단호하고 과감하게 척결하겠다. 이런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우리 안의 적폐는 눈 감고 이 상대의 문제만 지적하는 것으로 비칠 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발본색원이라고는 국민들은 전혀 느끼지 않을 것 같다. 예.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야가 특검, 국정조사 그리고 국회의원들 전수조사 이게 다 합의했습니다. 네네. 자, 이건 뭐 그러면은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뭐 선거 앞두고 어떤 정쟁 차원이 아니고 선명성 경쟁이 아니고 그렇더라도 그런 이제 부동산 어떤 부패 이런 거를 불이 뻗는데 좀 뭐 이게 역할을 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뭐 국정조사와 국회의원 전수조사 이거 뭐 당연히 사실은 합의했어야 되는데 예. 그동안에 이거 가지고 다소는 좀 공방이 있었는데 어쨌든 합의가 됐으니까 다행이고요. 특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가합동수사본부를 구성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경찰에서 뭐 한 600여 명, 700여 명 가까운 인력을 편성을 했는데 그러면 이 국수본의 수사는 어떻게 되는 거냐? 물론 특검이 만들어지기까지는 구성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예. 국회에서 이걸 합의를 해서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또 수사팀이 구성되고 하는데 최소 한 달 이상 뭐 길게는 2달까지도 시간이 걸릴 수 있거든요. 예. 그 사이에 이제 국수본이 중심이 된 이 합동특수수사본부가 수사를 해야 되겠지만 그 이후에 특검이 구성된 이후에 그러면 이렇게 대규모 이 합동수사본부와 특검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건지 예. 또 협력 관계겠죠. 이런 점들도 한편으로는 좀 잘 고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 또 이게 특검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전례로 보면 이 특검은 아무래도 이제 정치적 성격이 강하거든요. 예. 그 특별검사를 누구로 임명하느냐, 또 그 임명권을 어떻게 행사하느냐 이런 것을 둘러싸고 또 다른 힘겨루기가 있는데 이번만큼은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이 사안을 정말 제대로 잘 조사할 수 있는 그런 특검 구성에 합의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계로 불리는 그 의원이죠.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그 3개 신도시를 LH에서 경기주택공사로 바꾸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좀 어떤 타당성이 있는 얘기로 볼 수 있겠습니까? 아이디어성 제안인 걸로 보이고요. 예. 3기 신도시 대상 지역이 지금 전부 경기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LH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공신력을 이뤘고 LH가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이 크니 예. 이 경기주택공사로 사업 주체를 바꾸자 이런 제안인데 근데 뭐 이 제안이 받아들여질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이미 이제 이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와 토지주택공사가 주도하는 그런 국가적인 주택 공급 사업이기 때문에 예. 이거를 대상 지역이 경기도라고 하더라도 지금 시점에 이 경기도시공사로 바꾸는 거는 아마 정부 내에서도 그 의견이 통일되기가 쉽지 않아 보이고 예. 그런 면에서 뭐 쟁점은 여러 가지가 있죠. 3기 신도시를 이대로 추진해야 되느냐, 추진하면 안 된다. 3기 신도시 계획을 취소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고 그걸 추진한다고 했을 때 LH가 하는 게 맞느냐. LH가 하는 게 맞지 않을 뿐더러 LH는 해체하거나 해체 수준에 버금가는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일단 LH를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3기 신도시를 이대로 밀고 나갈 건지 지금 뭐 분양 계획이 임박해 있는데요. 예. 그런 등등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대안적인 그런 계획을 내와야 되는 시점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예. 정성호 의원의 제안대로 이게 경기주택공사로 사업주체가 시행주체가 바뀌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예,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밑줄 그어볼게요. 국정원 사찰 문제 관련해서 박지원 국정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DJ와 노무현 정권 때도 사찰했다. 그런데 이때는 정권 차원의 사찰은 확인된 게 없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 해석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박지원 원장 말씀대로라면 예. DJ 때나 노무현 정권 때는 국정원 직원들이 어떤 그동안의 관성 혹은 어떤 일탈 이런 거에 따라서 사찰은 했지만 예. 청와대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 청와대에서 지침을 내리거나 보고를 한 바가 없다. 이 얘기거든요. 예. 그에 반해서 MB 때는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서 사찰이 이루어졌고 박근혜 정권 때는 청와대에 보고 문서가 올라갔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국회 정보위 나와서 하신 말씀인데요. 예. 근데 뭐 저는 사실 잘 안 믿겨요. 예. 국정원이 보고할 용도가 아니라면 예. 굳이 이런 사찰을 해서 이런 문건을 만들어 놨을까? 예. 정말 보고가 안 됐을까? 단 한 번이라도. 그런 점에서 물론 이제 저는 뭐 지시하진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예. 이대희 정부나 노무현 정부에서는 또 이때 국정원 개혁을 하려고 여러 가지 제도와 관행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했던 점도 저희가 과거에 기억을 하기 때문에 예. 지시하진 않았을 텐데 정말 보고까지 하나도 없었을까. 그 점에 있어서는 좀 믿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사찰이 있었는데 예. 그 점이 어떤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지 등등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정보 공개가 있어야지. 박지원 원장 같은 경우에 과거 이제 DJ 정부 출신이고 또 노무현 정부 시절에 여당이었고, 예. 네, 우리 정권 때는 없었다. 네. 상대 정권 때는 뭐 지시에 의해서 혹은 이 정부 차원의 그런 사찰이 이루어졌다라는 거는 글쎄요 국민들이 보기에는 쉽사리 믿기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예. 그때 청와대나 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사찰이 이루어지거나 보고된 게 아니라면 예. 그럼 도대체 어떤 사찰,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사찰이 있었는지 정도는 설명을 해야 네. 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신뢰성이 조금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밑줄 긋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원석 전 의원이었습니다.